예, 안녕하세요. 네,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협회 그 자격증이 사실은 이제 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뷰티너스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웨딩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이 만들어졌고 이제 또 하나 자격증이 나올 게 이제 또 그건 이제 아직은 오픈 단계 아니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른 자격증이 또 하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격증이 3급 자격증, 2급 자격증이죠. 1급 기술 강사, 그 다음에 인식 강사, 그 다음에 일러스트, 에어브러시. 네, 이렇게 메이크업 쪽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는 뷰티 스타일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뷰티 스타일리스트가 9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저기 말고 우리가 그 패턴을 정해놓은데,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웨딩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웨딩은 굉장히 큰 산업인데 웨딩 자체를 좀더 너무 이렇게 약하게 다루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웨딩 스타일리스트를 이제 하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에서 또 다시 이제 새롭게 나온 자격증이어서 지금 자격증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시대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가 NCS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또 굉장히 좀 아주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NCS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교육의 표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현재 그 교육의 표준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고 현장에 취업을 하고 자격증까지 연계되는 게 완전히 어떤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NCS라고 하는데 지금 그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그 프로젝트의 어떤 제안에 채택이 된 협회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약 8개월 정도의 연구를 거쳐서 그 업무의 어떤 표준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뷰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뷰티 중에서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의 표준화를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에서 그 NCS 작업을 하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국가자격증 안에 들어있는 헤어 국가자격증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 신화장 정도, 내추럴 메이크업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눈썹 표현하기, 입술 표현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바뀌었어요. 2014년 들어서는. 작년까지는 그냥 뭐 내추럴, 신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뭐 눈썹 표현하기, 뭐 입술 표현하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떤 그 얼굴을 갖다가 약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아카데미에서 시키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정말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노동부에 가 있는 그런 그 국가자격증은 신화장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은 지금 시대랑 너무 안 맞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 맞춰서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이 학생이 이런 공부를 했을 때는 현장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또 정부에 NCS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 각 대학의 교수들은 또 아카데미들은 그런 NCS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표준화되는 그런 작업이 정부에서 진행이 돼서 물론 이제 협회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어떤 회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표준화된 그런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뭐 플러스 알파에서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거기다가 더 이렇게 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분은 저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선생님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생은 잘 배워서 잘하고 어떤 학생은 또 안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은 돈을 내고 같이 공부했는데도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거.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내고 공부를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현장 취업이 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요.
아카데미는 지금 약 한 80% 정도가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을 들어가서 결국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다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사실 기초는 여기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기초과정서부터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이크업을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실 때도 이 학생의 특성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든 기업이 유지가 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도 학생들의 성향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일단 메이크업을 크게 보면 커머셜 분야가 있잖아요. 커머셜 분야. 네, 커머셜 분야라는 게 뭐냐면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메이크업이 신부예요. 네, 신부 쪽에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신부 메이크업 하나만 갖고 돈을 벌 수 있냐면 절대 신부 하나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웨딩 스타일리스트라는 게 있는 거고 제가 어저께 웨딩 플래너 협회장을 만났는데 웨딩 플래너 하는 사람들도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웨딩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지금 저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일요일날 지금 또 이제 그 뷰티 스타일리스트 수업을 하면서 다시 또 웨딩까지 연계해가지고 지금 일요일날 또 수업이 잡혀 있어요. 웨딩 플래너가 어떤 플래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웨딩 메이크업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한 사람이 다각화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웨딩 파티 쪽 있죠. 파티 학과. 파티 학과에서도 뭘 이렇게 돈을 벌 일이 있겠어요. 그죠? 돌베개 떼고 나면. 그래서 웨딩 파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문예대, 인천문예대가 다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까지 또 파티 쪽 교수님이 와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지금 신청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지금 한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융복합 시대고 그것이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잘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정말 많이 받으셔야 돼요. 받고 많은 걸 아시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선생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그런 게 없다면 과연 힘들게 되냐 이거지. 이미 뭐 파티 쪽에서도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고 웨딩 플래너가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웨딩 쪽에서도 보세요. 웨딩이 얼마나 큰 산업이냐면 웨딩은 봐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웨딩은 이거 지금 제가 오벤디션 하는 거예요. 웨딩은 크게 보면 웨딩 산업이 있어요. 그죠? 산업. 있고 그다음에 웨딩 플래너가 있어. 근데 웨딩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코디네이터는 뭐냐면 옛날에 도우미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걸 요즘에 코디네이터라 그래요.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 드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의상이 있고 메이크업이 있고 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헤어스타일링 전문가들 여기에서 보면 분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문제집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뭐 메이크업만 갖고 문제집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웨딩을 갖고도 4개월짜리 프로그램이나 5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든 사람도 할 수가 있어. 웨딩 스타일리스트는. 왜냐면 플래너가 너무 어린 것보다 약간 나이가 좀 있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웨딩이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봐라 이런 얘기예요. 크게 봐야지 그냥 뭐 메이크업 하나 할 때 그냥 웨딩 메이크업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트렌드 하나 배워가지고 내보내는 거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웨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래너가 있고 웨딩 파티가 있고 웨딩 코디네이터가 있고 웨딩 산업이 있고 웨딩에 헤드드레스가 있고 웨딩에 소품, 부케, 드레스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게 엄청난 산업을 갖고 있는 게 웨딩 산업인데 이 뷰티 쪽에서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웨딩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자격증을 만들어 보니까 웨딩 플래너에서도 연락이 오고 웨딩 학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한 20여 개 대학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경희대는 아예 2년제가 있고 영동대도 2년제가 있고 가천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약 한 20여 개 이상의 웨딩만 가르치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2년 동안 웨딩의 전반적인 걸 다 가르쳐서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쪽도 지금 제가 뭐 웨딩 학회도 최혜정 학회장이라고 연구를 했고 웨딩 플래너하고도 좀 제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밀접하게 또 연결을 해놓고서 앞으로 제가 문제집을 낼 때는 웨딩 플래너의 김창규, 그 다음에 웨딩 학회에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최혜정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어가지고 딱 누가 봐도 웨딩 업계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명단에 집어넣어서 문제집을 만들 거예요. 이미 저희 협회랑 이미 다 어떤 MOU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웨딩을 크게 보셔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커머셜에서 제일 큰 게 웨딩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광고 부분이에요. 광고. 예, 광고 부분이죠. 세 번째는 커머셜에서 뭐가 있냐면 패션 부분이에요. 예, 광고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영상, 문장, 물론 매거진 전체를 광고로 보지만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했던 패션도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작품을 얘기할 때는 옷도 코티로 얘기하고 있고, 고급 기성복은 뭐 코트와 코트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옷은 스트리트 패션 해가지고 패션 매트만 갖고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패션 선수라고 하는 그런 회사랑 저희 협회가 MOU가 되어 있고, 그 사이트만 770만원짜리를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사이트를 누구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라고 전화를 해. 거기에 온갖 나라의 유명한 아티스트의 모든 캣워크의 메이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될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보고 정보를 알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어저께도 새벽 3시간 일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교수로서, 선생님으로서 뭔가를 하려면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가 없이 이제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와서 앉아있어야 되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밥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여기 못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교육하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돼. 내가 살주는 거잖아. 결국 나를 위해서 와야 되잖아. 그리고 왔으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줄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 아셨죠? 커머셜 분야가 뭐라고요? 웨딩, 광고, 패션. 예.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기억을 꼭 하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뭘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현장에 나가 살려면 뭘 알아야 되나요? 헤어랑 반드시 메이크업 알아야 되고요. 헤어 스타일리스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게 커머셜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장 분야가 있어요. 분장. 그리고 웨딩만 해도 많잖아요. 음식, 그죠? 포토, 그 다음에 패밀리, 그죠? 데일리, 퍼스널, 얼마나 많지? 웨딩만 갖고도 메이크업을 다 쪼갤 수가 있어요. 분식, 포토, 패밀리, 가족을 봐야 되고, 데일리. 데일리는 매일매일 한다. 퍼스널, 그 사람한테 맞춘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뷰티 하나에 다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웨딩만 갖고도 얼마든지 6개월짜리 프로그램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래너까지 가능하면 시험치기 해서 해가지고 내보내면 걔는 웨딩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웨딩 업체가 얼마나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잘 돼 있고 웨딩 업체가 얼마나 또 잘 돼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해외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드레스는 입혀줄 때 옛날에는 이걸 뜯었다 이렇게 오므렸다 했지만 지금 끈으로 돼 있어서 다 끈으로 다 조절하게 돼 있어서 웨딩의 실루엣만 볼 줄 알면 돼요. 웨딩의 실루엣이 뭐냐면 체형. 예, 디테일한 거. 디테일한 거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장식이 있는지 이런 디테일. 실루엣 이런 거를 잘 볼 줄 알면은 우리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볼 줄 아는 것만 잘하면 된다. 두 번째, 분장 쪽 있죠. 분장은 우선 다 아시다시피 뭐 무대 분장, 무대 분장도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에 따라서 무대 분장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영상 분장 따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영화나 영상이나 뭐 갖다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특수 분장, 그 다음에 애니메트로닉스는 애니메이션, 만화,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얼음 뭐죠? 우리가 우리 봤던 거? 겨울왕국인가? 그것도 애니메이션과, 그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분장의 결합이 애니메트로닉스예요. 네, 그거는 요즘에 웬만한 영화 보면 다 애니메트로닉스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아니면 재미가 없어. 그죠? 로보캅도 애니메트로닉스고, 컴퓨터도 애니메트로닉스고, 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몸의 안에는 로봇이 들어가 있고 바깥으로 분장을 입히는 것 자체가 애니메이트로닉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교수님도 요즘에 꽤 계세요. 미국의 시네마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컴퓨터에다가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거기서 캐릭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분장으로 입히는 거를 애니메이터 믹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영화가 다 애니메이터 믹스예요. 팔이 하나 떨어졌는데 막 움직여. 다 애니메이터 믹스예요. 특수 분장이 아니죠.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다 애니메이터 믹스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분장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예,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그렇죠? 대극장에서는 주로 뭘 하죠? 오페라를 하고 중극장에서는 뮤지컬을 하고 소극장에서는 연극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것도 분장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얘가 과연 상급을 거쳐서 얘는 분장으로 바깥에 나가서 얘는 공부를 하는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 분장과가 없어요. 가르치는 과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시장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향 파악을 잘해서 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얘가 정말 사회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얘를 어떻게 전문가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커머셜 쪽으로 간다면 얘는 칼라도 공부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일러스트 공부시켜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일러스트를 따로 빼서 하려면은 그건 이제 무슨 성신여대나 이런 뭐 건대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디자인 쪽도 보는 학교가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애들만 이런 일러스트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만들어냈는지를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영역이 분장 영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판타스틱한 아트 분야 뭐 바디 페인팅이나 판타지나 그죠? 그것도 뭐 바디 페인팅에서는 스페셜 이펙트 부분.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너무 이게 그 오브제 같은 걸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요번에 기준은 50대 50이에요. 디자인 50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너무 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50대 50으로 볼 거예요. 디자인 50, 오브제 50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애들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그런 뭐 메이크업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의상에 신경 쓰고 뭐 작품 신경 쓰느라고 물론 하려면 좋지만 어떻게든 저희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창작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스페셜 이펙트 부분은 뭐냐면 이펙트라는 게 효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효과를 준다든지 몸에 그죠? 어떤 뭐 여러 가지 나비의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펙트예요. 효과라는 거. 그래서 몸에다 이제 오브제를 붙여서 어떤 효과를 주는 거를 스페셜 이펙트라고 해요. 바디 페인팅도. 그래서 바디 페인팅도 뭐 에어브러시로 하는 것도 있고 붓과 그죠? 붓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뭐 잘 아시니까 이것으로서 이렇게 보면 메이크업에 큰 영역이 이렇게 있다.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 수영 한 번 붙이고 이거 다른 것도 좋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끌고 가가지고 얘네들을 1급 인증 강사까지 끌고 갈 건지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급 기술 강사가 있어야만 인증 강사 시험을 봐요. 저희 협회가 왜 집체 교육을 하느냐면 1급 기술 강사 때 인증 강사 시험 보라고 저희 협회가 계속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왜 보내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럼 얘네들이 가서 인증 강사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야. 협회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인증 강사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인증 강사, 뷰티 스타일리스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창원에 이번에 방문에 내려갔더니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서울 갔다 오더니 인증 강사로 5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거기가 창원에. 그래서 일단은 인증 강사를 많이 올려보내셔야 돼요. 1급 기술 강사. 그럼 인증 강사 또 이제 얘네들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연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갈 건지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정말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영역이 있다는 거, 커머셜, 그죠? 과연 얘한테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내가 선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쯤에 내가 와 있는지, 내가 과연 칼라에 대해서 알아? 내가 일러스트에 대해서 알까? 내가 1급 기술 강사 공부하려면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을까? 1급 기술 강사 시대별 메이크업 다 하면 되고 클레오파트라랑 많이 할 건데 하면 되는 거고, 인증 강사는 각 영화에서 유행되었던 이상한 나라 앨리스부터 캐츠, 뮤직, 그러니까 무대, 영상, 뭐 영화, 뭐 이런 데서 유명했던 캐릭터들을 만들어낸 게 인증 강사예요. 네, PPT를 작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선 선생님부터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격증, 공부하라고 해도 아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인증 강사에 대해서 다 아세요?
네, 제가 답답해서 오늘은 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인증 강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프로그램 다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영업해요? 영업하는 분 따로 있어도 여러분이 결국은 접점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세요.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건 여러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인증 강사가 공부해야 돼. 인증 강사는 이런 거란다. 그리고 한 번쯤 프레젠테이션 애들한테 해주고, 프레젠테이션 해줘야지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증 강사가 뭔지도 프레젠테이션도 안 해. 그럼 애들이 뭐 어떻게 알아요? 해보신 분 있어요? 한두 명 있겠지. 인증 강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애들한테 해줘야 돼요. 이게 목표야 니네. 니네 앞으로 1년 정도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라고 목표를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럼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4가지 다 배우잖아. 그러면 네가 나중에는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분장도 네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싶니? 일단 다 한번 배워봐. 근데 이제 다 배우고 나서 네가 뭐 할 건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을 사실은 아카데미를 1년 아니라 2년까지 만들어야 돼. 돈도 벌지만 애들을 전문가로 정말 키워야 되는데 결국 실력 있는 사람들 없어서 어디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모 화장품 회사에서도 팀장을 소개시켜달래요. 보낼 사람은 없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엔 스펙 시대가 아니에요. 스펙이라는 건 경험이잖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할 줄 아느냐가 문제라고. 지금 시대는 할 줄 아느냐가 문제지 경험이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그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NCS가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학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애들을 길러야지. 너 뭐 할 수 있니? 왜 그 미련 배우는데 뭐 할 수 있니? 물론 경험은 필요해. 그렇지만 걔가 분명히 잘하는 거 있어요. 네, 여기 송수환이 내가 한 사람 집어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저기 가르쳤던 제자인데 벌써 그 자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미안해. 나는 여기 일단은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지금 딱 눈에 띄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계속 키워줘야 돼. 그런 학생들 있지 않아요? 각 아카데미에? 있잖아요. 나 말고도 우리 또 한문주 교수가 워낙 또 잘 이렇게 또 어드바이스해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은 우선 내가 딱 봤을 때 쟤는 가능성이 있어. 너무 아까워. 그런 애는 계속해서 명단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따로 본사에서만이라도 직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옆에 끌고 다니면서 뭘 하나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제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리 여기 유미정 우리 또 부회장이시면서 여기 이사님으로 계시지만 오시면서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제가 무슨 강의 가면 몇 명 안 계지도 않았고 눈동자도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운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거 되는 거라고. 내 거. 그래서 또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이제 뷰티 일러스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죠? 네. 그러면 일러스트 자격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혹시 이거 헷갈리면 우리 민주적 입장이 사실은 다른 데 일이 있는데 저희 오라 그랬어요. 왜냐면 일러스트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하면 이해를 못할 거다. 뭐 왜냐면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 정도면 내가 학생들을 갖다가 내가 모르니까 공부를 해서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는데요. 네,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상급은 저희가 로맨틱, 엘레강스, 액티브, 에스닉, 모던, 아방가르드로 아방가르드로 6개 패턴 중 단일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당일 추첨을 하는 거예요. 네, 당일 추첨을 할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시야를 드릴 거예요. 시야. 네, 시야를 주면 일단은 여기다가 채색을 하는 건데 상급은 뭘 보냐면 상급은 뷰티죠. 상급은 뷰티를 하는데 색칠을 한다. 기본 그 안 디자인에다가 색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로맨틱인데요. 로맨틱이 약간 좀 강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 하는 로맨틱 그렇게 똑같이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 하는 그 색깔들 아시죠?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 하는 색깔들 다 보이세요? 이런 거 책이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 나오는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딱 정해진 이게 로맨틱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뷰티 스타일리스트를 공부해보신 분은 이건 알잖아요. 그죠? 이 색깔을 이용해서 왜냐면 애들한테 이것저것 막 쓰게 하면 또 공부가 안 되니까 뷰티 스타일리스트 색깔은 이건데 이 안에서 눈화장과 이 안에서 볼화장과 이 안에서 입술화장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는 네, 바로 이런 어떤 또 눈과 그 다음에 볼과 입술의 어떤 색깔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냐면 표준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객관성이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색깔이 좀 약간 지내도 관계는 없지만 이런 색깔, 애들한테 두 가지 공부를 시키는 거지. 로맨틱 색깔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착색을 해서, 해주는데 여기다 이제 헤어는 약간 이렇게, 헤어를 뭐 이렇게 올로리 그릴 필요는 없지만, 헤어 자체를 약간 좀 그라데이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상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급은 결국 뷰티를 공부시키는 거다. 뷰티 러스를 공부시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 보시면 되는데, 모던하고 액티브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꼭 이거는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꼭 이렇게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거 한번 일러스트해서 좀 줘보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저렇게 모던,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가르드, 에스닉, 그 다음에 엘레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시안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제시예요, 제시. 우리가 왜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같은 거 우리가 1급에서 할 때도 반신을 할 때도 그냥 꼭 그렇게 바디 페인팅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시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닌데 단지 아방가르드나 에스닉이나 엘레강스나 색깔은 다 다르다는 거 이해되셨죠?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은 여기 색깔이 다 있어서 에스닉 색깔은 이 색깔이거든요. 에스닉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스모키가 충분히 나와요. 스모키 같은 걸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은 지금 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8만원으로 지금 금액이 이거 맞습니다. 네. 금액은 6만원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이고요. 여기 보면은 색연필 패스텔로 2개만 갖고 시안지를 협회에서 주게 되면 그 시안지에다가 그려서 내시면 되는데 시간은 얼마라고 했죠? 아까? 시간은 90분 정도. 90분 정도면 모자라나요?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90분 정도. 네, 그래서 상급은 뷰티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네, 넘어가시고요. 2급을 보실까요? 2급은요. 우선 표정을 공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정. 표정을 공부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전에 저희가 자리가 좀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정면이잖아요, 정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측면이죠. 7대3 정도 되나요? 그리고 5대5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양이 있고 하양이 있고 이렇게 왜 약간 디자인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정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인데 7대3 측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5대5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표정을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있고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수업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험 보는 그런 단계를 설명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러스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저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러스트를 만들어 드릴 텐데 이 안에 저희가 이런 가로선 연습하는 거 다 있으실 건데 이거는 협회에서 앞으로 일적으로 다 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가로 세로 선이 다 있는 거라 여기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가로 세로 선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걸 집어넣을 거고
내가 어차피 이관이라고 새벽 3시까지 여기 와서 강의해야 되니까. 자료 찾아라고 정리하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그라데이션도 있지만 이런 그라데이션도 있어서 이것도 가로 세로를 다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나와줘야지 여기서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 아카데미에서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커리큘럼이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갈 거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헤어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돼요. 우리가 2급부터는 헤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헤어의 어떤 연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그라데이션을 해봐야지 헤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냐면 이 안에 저기 막 그 일러스트 북 안에 우리가 3급, 2급, 1급이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추가시킬 거고요. 연습하는 거죠, 연습. 네, 그 다음에 눈동자도 예를 들어서 똑바로 떠있는 눈동자, 약간 외측면, 내측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연습을 시킬 거고요. 네, 이거는 약간 하향으로 가 있는 이런 눈들. 옆을 보고 있는 거, 똑바로 보고 있는 거 아시죠? 7대3, 5대5, 측면, 좌측면 해가지고 한 6가지의 폼을 가지고 다 공부를 시키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이쪽으로 완전 5대5잖아. 5대5.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지금 다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우리 거 넣고 해서 눈썹 문법대로 다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눈도, 지금 보면은 눈꼬리 포인트 주는 거, 안쪽으로 포인트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뺄 거예요.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블러셔를 빼고, 전체적인 그 얼굴, 그 시안에다가 블러지는 같이 이렇게 시안에다가 같이 하는데, 이 시안을 보시면 이게 정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측면, 이것도 오른쪽 왼쪽 측면이 또 따로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시안을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고, 여기 보시면 맨 뒤에 또 바디가 있어요, 바디까지 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3급, 2급, 1급을 다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러스트 책처럼 나눠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장이 없이 지금 책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협회에서 일러스트 책을 출간해서 그걸 교과나 영상에서 팔 거예요. 네, 협회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다른 아카데미에서 벌써 시작을 했어. 강사 교육이 들어왔어요.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하루에 8시간씩 이미 교육이 들어갔다고. 뭐라고 이미 안 해도 대강 아시겠죠? 이미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표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책은 곧 지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저께까지 검토가 끝난 거기 때문에 나오는데, 왜 측면, 그 다음에 하향, 그 다음에 상향, 정면, 7대3, 5대5가 왜 필요하냐면, 아니 과정에 그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시안지를 줄 겁니다. 시안지를 주면 이 선을 한 4등분 정도, 지금 여기 생이로 돼 있는데 한 4등분 정도, 여기 책을 보니까 거의 4등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4등분 정도 하면, 보통 이걸 갖다가 반을 접어가지고 왜 그 일러스트 할 때는 그 도안에다 넘기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걸 옮기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한번 해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해요. 난 안 해봤는데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시안지를 주게 되면 이 시안을 그대로 이거 옮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빗금이 진하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거지만, 이거는 거의 살짝만 눈에 보이게 저희가 이걸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나눠주면 시험 때 와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지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채색을 하는데, 2급은 표정을 본다. 2급은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대5, 7대3, 측면,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옮기는 작업이죠. 이거는 이 얼굴을 그대로 여기다 옮기는 작업.
옮기는 작업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시안을 한다. 따라하기죠. 쉽게 말하면 옮기는 작업은 따라하기. 그대로 보고 옮기는 거니까 한번 옮겨보고 거기다 채색을 하는 게 2급이에요. 네, 근데 연습을 할 때 정면만 연습하면 프로그램이 안 나와.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카데미 때문에 이거를 시험은 쉽게 보겠지만 시험은 쉽게 볼 거예요. 그렇지만 아카데미에서의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형을 가지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아시겠습니까? 네, 5가지가 될지 6가지가 될지 금방 정해질 건데 보통 한 6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5대5, 측면, 좌측면, 정면, 눈 내리고 뜨고 이런 것까지 해서 한 6가지 정도를 해서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옮기는 거예요. 시야를 두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연해요. 네,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2급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2급의 주제는 아까 주제 안 넘어가요? 네, 여기 보시면 주제가 있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봄에도 여기다가도 그냥 무조건 봄이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뭐 나비도 있을 수 있고 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봄의 주제를 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왜냐면 그냥 봄 그러면 창작이 돼버려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안 되니까 봄에도 주제가 있을 거고 여름도 주제, 그 다음에 겨울도 주제를 줄 거다. 그때는 협회에 몇 개월 전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요. 시험 보기 한 2, 3개월 전에 공지가 돼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죠. 네, 넘겨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줄 건데 패턴은 지금 이 사람 그렸다 저 사람 그렸다 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좀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한 사람이 그릴 건지 이거 지금 두 사람이 그린 거예요. 3급은 딴 사람이 그렸고 2급은 딴 사람이 그렸는데 이게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거고요. 아까 그 시안에다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봄이에요. 봄. 그 다음에 이거는 여름, 가을, 겨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좀 잘하는 사람이 한 건데 학생은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올려놓을 때는 선생님이 올려놓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는 뭐 학생 수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거지 선생님 수준으로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홍대 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또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아카데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거를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제 난이도가 너무 많죠. 어쨌든 이급은 그렇게 좀 옮기는 작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합니다. 근데 연습을 할 때는 6가지 얼굴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라. 이해되셨습니까? 네. 시간표 짜실 때 짜셔야 돼요. 네, 넘어가시고요. 가격이 8만원이고요. 패턴북은 15,000원이라고 일단은 해놨는데, 네. 2만원이에요, 2만원. 넘기시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넘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1급이에요, 1급. 1급은, 일단은 바디 페인팅을 하기로 했어요. 바디 페인팅인데, 지금도 현재는 1급 기술 강사에서, 바디 페인팅 앞면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시안을 만든 거고 저 좀 넘겨볼게요. 앞면 뒷면을 다 하고요. 약 180분 정도 되고 주제는 창작과 발상이에요. 발상. 창작과 발상 주제가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창작과 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까지 그리지는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있으면 밑에 배경까지 그리는 건 인증 강사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배경 필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바디만 그리면 되는데 여기 보면 바디 시안에 여자 앞모습과 여자 뒷모습을 그리고요. 앞뒤에 연관성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이즈를 우리가 가로 60cm 가로 60cm니까 좀 크죠. 가로면 어떻게 돼? 가로가 이거잖아. 그죠? 이게 60cm예요. 꽤 커요. 그걸 다 협회에서 제공을 할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제공하고 협회에서 사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거를 팔 거예요. 협회에서. 네, 그냥 원가에. 네, 그래서 연습을 시킬 때도 거기다 연습을 시키면 좋겠죠. 네, 여기다 연습시키다가 또 쓰면 좋고 어차피 이거 카피 떠서 계속 연습시키실 거잖아. 여기 있는 거 갖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마 카피 떠서 시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면 30, 후면 30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즈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 패턴을 이렇게 주면
주제에 따른 도안을 발상해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A4가 곱하기 3개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A4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지금 이거는 지금 가로를 말하는 건가? 그거 3개 붙여놓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아니 길이야 아니 길이야. 길이가 이거 3개 정도. 길이가 이게 A4잖아요. A4 3개 정도. 3개 정도 되는 길이가 그러니까 요거 3개 정도 되는 데다 정말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잘 그려가지고 자기 작품으로 포트폴리오에다 집어넣게 한다든지 우리가 평가를 그 자리에서 한번 줄 거예요. 네, 그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포트폴리오 자기 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시험할 때 그거를 원래 걷어야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떨어지든 모든 자기가 집에 가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B4 곱하기 3은 무슨 사이즈지?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 사이즈고요. 저희 시험 용지는 A3 곱하기 3개 사이즈. 아, 요게 이거지? 이게 가운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교하라고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 사이즈로 하겠다는 차이가 거죠. 난다는 거를.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해놓은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이게 어저께 정해져가지고 그저께 정해져요. 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나가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중요한 거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뭐 홈페이지도 다 올려놓을 거고 다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놓을 거고 뭐 그다음 PPT 다 올려놓을 거고 다 할 거니까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었네요. 솔직히 그거 보고 나서 그다음에 미술하고 그냥 한 달만 다녀도 또 발상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라데이션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것도 지도자 과정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바디 에어브러시 지도자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또 선수 선생님이 와서 보더라고요. 몇 명, 2명 보이는데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틀려요. 저희가 무려 그거를 몇 시간에서 하루에 6시간씩 13번을 했어. 그러면은 몇 시간 하는 거지? 그거 뷰티를 갖다 8번 했고 바디를 5번 했잖아. 그래서 13번인데 곱하기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했거든요. 그럼 벌써 한 100시간 가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3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1시간당 10,000원짜리 그냥 선생님 그냥 강의로만 주는 거야. 그거 그냥 다 공짜로 협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공부하려면 그게 몇백짜리 아닌가요? 그럼 너무들 잘해. 기가 막히게 갖고 나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잘하는 선생님이 또 와서 가르쳤다고. 그래갖고 그 바디 만든 법이 여기 없어. 저기 우리 선생님은 누구한테 뺏겼어요? 네. 왜 식은도 만들어놓고 이뻐 죽겠는 것만 그걸 왜 뺏겼어? 이대로 했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런 쪽에 어떤 그 옷을 다 갑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브러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지고. 네. 협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거리를 주는 게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그거. 심지어는 전 창원에 갔더니 참 에어브러시 강사, 이거 네일라크 강사가 참 이쁘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패션 스타일리스트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자격증을 거기서 그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게 하려고 자기가 에어브러시가 이거 네일하는 사람이 패션 스타일리스트 국민 자격증을 거기다 프로그램을 깔으려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붙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노력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 잠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시험도 뭐 7월달부터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급은 뷰티인데 아까 몇 가지였죠? 아까는 우리가 패션의 분위기, 모던, 엘레강스 아셨죠? 그 6가지로 가는데 그건 그냥 채색을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있는 거 없는 거 자료 다 갖고 와서 오브제 전혀 없어요. 오브제 없고 다 디자인만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어떻게 표정을 보고 헤어까지 다 입혀야 돼요. 헤어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머리 닦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헤어까지 같이 디자인을 해야 되고 표정을 6가지 정도 다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아까 이거는 시야는 정면으로만 보여줬잖아요. 봄, 여름만. 정면으로만 시야를 보여줬는데 측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다 시야를 올려놓을 거예요. 네. 측면, 측면 해가지고 시야를 올려놓을 거니까 시험은 가능하면 좀 쉽게 정면으로 이제 시험은 당분간 볼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디까지 해서 바디는 사이즈를 쉽게 해서 그렇게 창작과 발상을 할 거다라는 거고, 2급은 옮기고 3급도 옮기는 작업.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바디를 실루엣은 살짝 그려줄 거예요. 그냥 하얀 준 게 아니라, 그 지금 문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살짝, 이게 길이가 기니까 학생들이 그걸 갖고 연습을 해서 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약간 볼듯 말듯 얼굴이, 몸매를 잡아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자기가 채색을 하고 창작을 하면 된다. 어차피 뭐, 바디할 때는 그거 다 웬만하면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했던 거를 좀 더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협회가 이런 자료도 제공을 하고 협회가 이런 자격증도 또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고, 원래 인증 강사는 지금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인증 강사는 디자인 다음에 여기 배경까지 싹 다 정리하는 거. 네. 그래서 성신여대 들어갈 때는 이걸 다 하잖아, 지금 배경까지. 그래서 이런 배경까지 하는 걸 인증 강사로 해서 지금 인증 강사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저희가 뭐 많이 있으니까 이건 또 올리면 되니까 이건 이제 이거까지 이해하면 이건 그냥 이해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이 배경까지 다 깔아주는 걸 인증 강사까지 해서 4단계의 일러스트 자격증을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거는 약 1급까지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라도 준비를 빨리빨리 하시길 바래요. 애들이 어느 층에 인증 강사까지 하겠어,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인증 강사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책도 다 이렇게 만들 거야. 책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 책도 만들 거고, 이미 일러스트북은 지금 이미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작에 들어가면 금방 나올 거고, 시험 이미 규정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한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희가 본인은 공부를 가지고 벌써 시간표 짜기 시작해야 돼요. 시간표 짜고 내가 모르는 공부하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뉴로 넘어갈게요. 웨딩은 뭐 이렇게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갖고 계시는 손 좀 들어보실래요?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갖고 계시는 사람들도 손 좀 번쩍 들어가요. 네. 왜 다 없어? 다 있을 텐데. 반은 있고 반은 없나요? 네, 그러면 뷰티 스타일리스트를 들었던 사람은 금방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뷰티 스타일리스트 제가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러면 뷰티 스타일리스트를 한번 여기 거의 다 모르니까 한번 그걸 먼저 틀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웨딩만 빼서 가르칠게요. 시간도 충분한 거니까.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실기 패턴이 10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10가지를 보세요. 로맨틱, 엘레강스, 모던, 에스닉, 내추럴, 클래식, 메뉴시, 아방가르드. 웨딩 이거 하나를 빼서 6가지 다시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웨딩 하나만 있다가 이거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주는 어떤 느낌, 이미지의 느낌을 말하는 거고요. 로맨틱은 뭐 꿈을 쫓는 듯한 여성스러운 분위기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소녀적인 이미지까지는 이거는 메이크업의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보면 이 밑에는 의상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로맨틱의 옷은 여기는 이제 소재가 부드럽고 질감은 꽃무늬,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릴이나 레이스를 이용한 그런 옷들이 로맨틱의 옷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은 패브릭에 따라서, 옷 질감에 따라서, 텍스처에 따라서, 텍스처에 따라서, 질감, 텍스처에 따라서 다 이 느낌이 틀려요. 같은 핑크래도 모던 핑크, 텍스처에 따라서 그게 엘레강스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질감에 따라서 로맨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맵 작업하기 전에 다시 넘겨주세요. 맵 작업하기 전에 칼라요. 이 칼라를 먼저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 프레임을 다 줘야 돼. 네. 그러면 이 칸에다가 학생들이 다 올려서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붙이면서 지금은 이제 155개의 색깔로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만들 때는 150가지 색깔이었는데 155가지로 다시 다 수정을 한 거예요. 별로 많이 바뀌질 않았는데 수정해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전번에 수정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155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요거부터 공부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옐로우 레드에 예를 들어 파스텔에 32호다 라는 거를 이 기호만 보고도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뒤집어서 봐도 얘가 색깔을 다 알아. 이 기호만 보고 어떤 느낌인지 저 기호만 보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부를 시켜야 돼요. 뷰티하는 사람들도 칼라 리스트는 산업이에요. 산업.
국가 자격증으로 가 있는 컬러 리스트는 거의 산업에 쓰이는 그런 컬러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컬러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컬러 코디네이션과 컬러 리스트의 영역이 너무 틀려. 화장품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컬러 코디네이션이에요. 대표명이 지금 연락 와서 빨리 공부하고 싶다고, 빨리 자격증 만들어 달라고. 네, 전희천이라고 연구원이 또 전화 왔어 나한테. 자기네 그거 빨리 공부시킬 거라고. 왜냐면 화장품에는 색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색조를 이 색깔과 이 색깔을 섞었을 때 어떤 색깔 나오느냐. 이게 컬러 코디네이션이고, 컬러 리스트는 공업용이에요, 공업용. 네, 그거는 어떤 뭐 외벽에 도색을 칠한다든지 어떤 환경이나 미화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컬러 리스트란 말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 스타일리스트하고 패션 스타일리스트 틀리듯이 틀리다고. 뷰티 스타일리스트는 헤어랑 메이크업 다 하는 사람들을 뷰티 스타일리스트라고 그러고,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말 그대로 코디하는 거예요. 패션을 코디하는 거, 기획하는 거야. 완전히 틀려요. 국가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영역이 틀리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패션을 80% 이해하고 나머지 헤어 메이크업을 조금만 알아도 되지만 이 뷰티는 뷰티가 80%고 패션이 20%야. 완전히 이게 상반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두 개를 다 알면 좋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일단은 로맨틱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맵으로 넘어가주세요. 맵으로요. 예. 그래서 이 색깔을 알아야만 이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 맵을 만들 때 여기는 패션 붙이고 여기는 헤어를 붙이는데 헤어를 목만 잘라서 붙이면 안 되니까 헤어를 데코테까지 붙이고 데코테보다도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이크업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콜라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소색, 고도색, 강도색을 아까 로맨틱의 12가지 색깔 중에서 주소색, 고도색, 강도색을 밑에다 붙이면서 전반적으로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왜 이렇게 붙였는지 기획안을 또 붙여야 돼. 이게 3급 시험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일러스트 한 거예요. 넘기고요. 네, 이거는 아까 로맨틱 색깔이고 로맨틱 메이크업이에요. 네, 이 색깔, 이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로맨틱 메이크업을 하는데 동영상이 단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네. 네, 헤어예요. 헤어도 뭐 이것만 있겠어요. 많은데 그냥 제시만 2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네,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자꾸 우리가 창작의 개념이나 자꾸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봐야 되니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가시죠. 계속 넘어가세요. 요건 이제 이렇게 시안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시안지가 아니라 이거 뭐야, 맵, 쉽게 말하면 맵을 이렇게 A4인가 A3인가 A4인가요? A3에다가 이렇게 제시어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 제시어. 이 제시어를 이게 보면 20폰트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글씨 크기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붙여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다 잘라갖고 와서 붙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르는 게 아니라 한 3가지를 제시를 해주면 그 3가지를 잘라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붙이는 게 3급이에요. 왜냐면 자르면 시간 다 가요. 주변이 지저분해서 살 수가 없어. 잘라갖고 와서 붙이는 작업, 콜라주만 하는 거를 전문점으로 간다. 이해되셨습니까? 몇 시간이죠? 1시간인가? 90분. 네? 90분이요? 네네. 네. 그 다음 넘기시고요. 네, 이게 이제 붙이는 순서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도 다 나와 있어요. 책도 이미 듀오보에서 팔고 있어. 뷰티 스타일리스트 책이 듀오보, 알라딘 램프 이런 데 다 팔고 있어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그래서 책을 좀 갖고 왔어요. 협회에서 갖고 오면은 뭐 좀 이렇게 DC가 되잖아요. 그죠? 30% 이렇게, 우리가 30% 이상 우리도 싸게는 못 사요. 왜냐면 듀오보에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제시어를 붙인다고, 아까 기획안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게 기획안이에요. 이 메뉴도 다 줘. 교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이거 뭐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모든 게 매뉴얼 하나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똑같은 뷰티를 가르치는데 제천 따로 가르치고 본선 따로 가르치는 건 표준화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타일로 가르치는 거지. 표준화된 거를 반드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요거는 2급이에요. 2급은 더 복잡해. 한 단계 더 늘어나. 아까 4급은 하나, 둘, 셋, 4개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 단계 더 늘어나서 이렇게 칩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2급. 2급은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야 돼. 기획안 쓰고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네, 2급까지가 뷰티 스타일리스트가 2급이에요. 넘어가시고요. 네, 쭉쭉 넘어가세요. 이건 1급이죠. 아까 1급. 1급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놉시스라고 해요. 시놉시스가 뭐냐면 상황을 준다.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영상 촬영을 해야 돼.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TV 광고를 20분 분량의 영상물을 뭐 제작하는데 여기서 디자인 컨셉은 우아한 여성의 뭐를 느낄 수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로즈오일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황 설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시놉시스, 줄거리를 준다는 뜻이에요. 모든 연기를 할 때는 시놉시스라는 걸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 고객이. 그러면 이 고객이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그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꾸며줄 건지, 어떻게 이 사람을 코디해줄 건지가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 기획안을 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기획안을 다 내는 거죠. 이 기획안을 내야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획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객은 결정을 하겠죠. 아, 이거 참 괜찮겠다. 모델은 누구 쓸 건데, 모델의 헤어 색깔은 어떻게 할 거고, 머리는 잘릴 건지 길 건지, 가방은 어떤 가방을 멜 건지, 구두는 뭘 신을 건지, 옷은 어떤 색깔 입을 건지를 여기 다 정리해 놓는 게 바로 이게 시놉시스의 상호 설정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급이 뭐냐면 1급은 옷까지 만드는 거야. 옷까지. 근데 옷은 우리가 만드는 사람 아니니까 종이로 90%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상황 설정. 10개가 다 있겠죠. 왜냐면 같은 로맨틱인데 TPO에 따라서 로맨틱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색깔을 진하게 쓸 수도 있고 연하게 쓸 수도 있고. 네, 넘어가시죠. 쭉쭉 10가지 다 넘어가세요. 10개가 있겠죠. 상황이. 네, 패턴이 10개였으니까. 네, 엘레강스 계속 넣었는데 그 그림 보여줘. 모던 이제 넘어가요. 모던. 완전히 이미지가 틀려요. 에스닉이에요. 에스닉. 내추럴. 클래식. 메뉴식. 아방가르드. 액티브. 종이로 옷 만드는 거냐, 학생들이 대회 나왔을 때 이게 다 100% 종이로 옷을 만든 거예요. 잠깐만, 아까 좀 펴주세요. 요거에 대상 받았던 거예요. 먼저 이상봉 흉내를 낸 것 같은데 잘했더라고요. 메이크업하고 여기에 한지 글씨는 안 보이지만 여기 한국말이 다 써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던으로 자기가 이거 출품해서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상 받았어요. 저기다 100% 종이라는 거죠. 네, 거의. 아까 잠깐만 고정 좀 해주실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거 뭐라 그러죠? 망사 같은 거. 이 망사랑 종이 위에 2개 들어간 게 없어요. 네, 그 다음. 네, 이거는 작품이죠. 종이로 한 작품들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종이로 옷을 많이 만들어서 작품 연식해요. 또 홍대 것도 있어요. 이거 홍대 거예요. 이거. 그 강호석 씨가 나를 초대해가지고 하얗게 했더니 이런 거 다 전시돼 있어서 내가 사진 찍어갖고 있는데 예, 홍대에서도 이걸 졸작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종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지인데 신문지 같이 하면은 신문지 갖고 하면 이거 안 돼요. 다 찢어져. 교수들이 이걸 보고서 신문지 했더니 다 찢어지더래요. 이렇게 된 포장지야. 이해되시죠? 없죠? 네. 그다음. 네, 그렇게 해서 다 종이라는 거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회를 나올 때도 이 종이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가평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모가평 연수를 제가 임정 부회장님한테 모가평 연수님들, 교수님들 여기 선생님들 갔다 오면 참 작품들이 좋아질 텐데 우리가 외국 가서 배울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갔어.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모가평 갔다 와서 작품 좋아졌어. 다 인정을 해. 여기 계신 분들은 모가평 갔다 오신 분 손좀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강은사님고 이사님 지금 갔다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한 명도 안 가요? 그건 세계적인 사람인데. 세계적인 사람이고 내가 외국 진짜 뭐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온갖 나라를 다 다녀봐도 모가평처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완벽히 시스템이 여러분이 반드시 모가평을 갔다 와야 돼. 중국이지만 최고야 최고. 요번에 우리가 가거든요. 언제 가죠? 7월 12일 날 가죠. 12일인데 요번에 여러분들 신청을 하세요. 강제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지 우리 부회장님 너무 많이 착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좋게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강압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가세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네. 왜냐면
아름다운 사람들만 딱 모여서 가는 게 좋아. 여기저기 섞인 거보다. 지금 심지어는 어디서 가겠다고 연락이 오냐면 어디서 연락이 SBS는 우리 친구도 아니잖아. 그럼 왜 데려가야 돼? 어저께 또 크리스찬 쇼부했던 도도했던 정명 씨가 누구지? 그분 연락 왔잖아. 그것도 데려가겠다고. 도도도 간다고. 우리가 안 받아줘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아닌데 왜 받아줘? 그런 사람을 공부를 왜 시켜야 돼 내가? 나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식구도 보호해야지. 심지어는 거기 다른 데서 직접 가. 근데 안 받아줘. 절대로. 협회는 갈 수가 없어. 대동대학이라고 그 대동대학이 우리 몰래 가려고 그랬다가 자기네끼리 다 무슨 뭐 여행사 시켜갖고 다 해놨다가 그쪽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남편 봐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연락 왔지. 근데 결국은 비싸게 갔어. 왜냐면 우리가 갈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다 연락해가지고 막 호텔비도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잡아서 인당 5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자기네 10여만 원씩 주고 갔어. 거기다가 노가평 학교까지 거의 1시간 반 거리 있는 호텔을 잡아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우리 쪽으로 옮겼어. 노가평 그래서 절대 안 받아줘요. 이번에 노가평이 왔을 때 몇 명이 왔어요? 우리 세미나 1200명이 왔어요. 세미나 와서 들어본 사람 손님 들어보세요. 노가평 세미나 손님 들어보세요. 호텔에서 한 거. 호텔에서 웹필드에서 한 거. 네, 오셔야 돼요. 왜 그런 걸 안 해요? 회의적인 사람인데 디플로마가 다 주고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는지 알았어요? 그때 무슨 큰일 나셨잖아. 학생들은 많이 보고. 학생들이 많이 보고. 학생들을 보내지 못도 있지만 손님들이 배워야지. 왜 학생만 보내? 학생들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한 번 봤다고 다 알아요? 저는 노가평을 4번 갔는데 갈 때마다 뭐가 달라져. 저거 그때 내가 봤었나? 나는 직접 하진 않지만 저것도 있었네?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가평을 오늘 신청하고 갔어요. 그 수업의 지장을 어떤 한도 내에서 미리미리 그 학생들한테 양을 보고 학생들도 데려가세요. 그 중에 관심 있고 이런 애들은 모호해서 부모하고 얘기 잘해서 한 25명 팀을 만드세요. 그래야만 25명 팀이 돼야지 나지 안 보이면 다른 데서 뛰어서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MBC에서 다니면 찾다고 했잖아. 거기는 굉장히 많이 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떠니까 작품이 좋아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가평은 세계적인 사람이고 우리 중에서는 일이 천왕이라는 얘기 들어. 그리고 장현호 감독 아시죠? 장현호 감독하고 노가평은 국가적인 급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학교에서 내가 5년을 꼬셨어. 그 사람을 내가 꼬시려고. 우리 와서 세미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얼마씩 받았지? 하루에 2천만 원씩 받았지. 하루에 그냥 강의료만 2천만 원 달라고. 강의료만. 근데 못 부르겠더라고. 어떻게 불러? 근데 이번에 부르는데 5천만 원 줬어. 왜냐면 이제 5천만 원은 14명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을. 14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꾸 쇼를 했다고. 여러분들 아시아몰에서 시상식 안 봤어요? 예, 그것도 보셔야 돼. 그런 것도 우리나라 최고잖아.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라면 이게 최고야. 그래서 내년에 10주년이라서 더 커져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어떤 갈라쇼가 그런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고, 우리가 이미 패션과 모델과 뷰티는 이미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거지. 옛날에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패션 모델 메이크업이나 해주고 이렇게밖에 취급을 못 받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의 메이크업이 똑같은 작품 발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패션 디자이너들이 왜 대우를 받아요? 자기 작품을 자꾸 발표하니까 어떤 선생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는데, 우리는 맨날 뭐 무슨 뒤에서 어두운 데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못 받았는데, 아니 우리 석박사들이 지금보다 많잖아. 모델보다 석박사보다 많잖아. 그래서 모델과 지금 쉽게 말하면 메이크업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양식부장하고 나하고 미스터리 딱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모델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좀 시키자라고 해서 아시아몰에서 시상식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양식부장이랑 만들었고, 저희 학교는 3년 전부터 뮤 페스티벌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티스트를 무대에 올리고 갈라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뷰티 문화를 알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번에도 MBC 아름다운 사람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사람들 작품과 만드는데 모두 얼마 들어가나? 한 5천 가까이 들어갔어요.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왜 안 보러 오느냐고. 같은 식구라면 알지. 힘을 실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같이 커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벌써 할 거예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남산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남산항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굉장히 행사를 크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협회는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 협회이기 때문에 작품을 하는데도 친구예요. 그런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봐야지.
보통 아티스트가 100여 명씩 동원이 돼요. 여기 성취하도 밤을 새고 한 20일 동안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고, 나 여기 몇 명 있잖아 지금. 여기 고생한 사람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크는 거야. 그 옆에서 구경만 해도 큰다고. 내가 그거 안 해도 돼. 옆에서 도와주다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가 그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봤었어.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뷰티가 유명해진 거지 유명한 아티스트가 없잖아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가면 슈에무라가 있고 돌아가셨지만, 뭐 이세 미야키가 있고, 블란세 가면 다니엘이 있고, 포레버에 다니엘이 있잖아 할머니. 뭐 어디 가면 또 뭐 미국 가면은 뭐 닉배송이 있고, 뭐 딕스미스가 있고, 딱딱딱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그냥 나오는데 우리는 누가 있는데? 없잖아.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메이크업 쪽으로 지원을 안 하고 협회에서 그냥 자격증 걸어가지고 맨날 행사하고 이런 거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협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거 하나 개발할 때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책 만들지, 영상 찍지, 그다음에 또 맨날 회의해야 되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협회가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교수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협회에다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협회는 자격증만 보고 협회가 아니에요.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이크업의 문화를 굉장히 어드밴스 코스니까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고 왔을 때는 2급밖에 없었어요. 1급 기존 강사 만들었지, 인진 강사 만들었지, 이거 만들었지, 뷰티 스타일리스트 만들었지, 웨딩 스타일리스트 만들었지, 여그릇이 만들었지,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겠어요. 그런 것이 교육의 표준화가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아카데미를 살찌우고 학교의 교육을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회 회원이 아니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협회 회원이 안 되는 거죠? 협회에서 회원이 되면 모든 돈이 날아갈 텐데 그런 분위기를 안 나가잖아. 나는 정보가 어두워서 난 몰랐다. 이건 바보죠. 여기 미국장 와 있으니까 여기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맨날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또 뭐 유명한 또 러시아에서 사람이 온다는데 거기로 다른 아카데미에서 불러오니까 거기 안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그런 게 문제예요. 일단은 남의 선생님 불러들어와서 공부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왔어도 공부는 해야지. 나는 다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성장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자질을 좀 더 이렇게 개발시켜서 더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웨딩을 하나를 빼서 웨딩을 만든 거예요. 웨딩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볼까요? 웨딩에는 로맨틱 웨딩은 아까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뷰티 스타일리스트에서 웨딩 하나는 로맨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맨틱은 여기 그대로 옮겨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엘레강스, 클래식, 모던, 트레디셔널, 트렌드는 빈티지에서 6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트렌드는 이효리가 빈티지 그 웨딩을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이 빈티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리고 원래 이 빈티지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정원이 있고 꽃이 만개하는 곳에서 정말 그 어떤 자연과 같이 숨쉬면서 하는 그런 웨딩을 빈티지 웨딩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의 상류층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했던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상큼하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빈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똑같아요, 이거는요. 잠깐. 아까 웨딩 6개 중에서, 아니요, 잠깐. 6개 중에서 한 개가 뭐가 나갈지 몰라요. 6개 중에서 한 가지 뭐가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맵을 잘라갖고 와서 거기다 붙여야 돼요. 붙이는 게 몇 급? 네, 3가지가 나갈 거라고. 3가지가 나가면 3개 중에 하나를 추첨해서 하나만 붙이면 웨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로맨틱이 꼽힐 수도 있고 엘레강스가 꼽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색깔을 알지 못하면 못 붙여. 주소색, 보도색, 강조색 거기다가 기획안까지 붙여야 되니까 3급을 해봐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본인이 기획을 할 줄 모르면 이걸 내가 왜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뷰티 스타일리스트 했던 선생님들은 이거 너무 쉬워. 네, 넘어가시고요. 네, 넘어가고 아까 똑같죠? 이거 잠깐. 네, 이거 아까 똑같은데 단지 여기다가 웨딩을 붙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요것도 웨딩에 관련돼서 전부 다 이거를 제시를 기획안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이 기획안의 모범 답안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공부를 해서 다 가르쳐주지 말고
한 번은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그 학생들한테 인터넷으로 찾아갖고 와서 네가 한번 써갖고 다음 시간에 갖고 와봐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이거 똑같아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세요. 시험 보는 요령은 3급, 2급, 1급 똑같다. 뷰티 스타일리스트하고 단지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메뉴가. 예. 밥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거 보면은 이제 로맨틱. 로맨틱은 뭐 꿈을 쫓는 듯한 여성스러운 분위기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이미지, 기능보다 장식적 어쩌고 아까 있었죠? 넘어가시고. 예, 이게 바로 그러면 웨딩에서는 의상은 없잖아요. 그죠? 메이크업에만 색깔을 적용시키면 돼요. 메이크업에서만.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 네, 요거는 메이크업입니다. 로맨틱 아까도 요거는 있었어요. 네. 로맨틱 헤어. 천천히. 아까 다시 천천히 해요. 네, 여기서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이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의상입니다, 의상. 이거는 그 이미지예요, 웨딩 이미지. 이건 엘레강스죠, 엘레강스 이미지. 엘레강스 의상. 이거는 클래식이죠. 클래식의 전체적인 그 어떤 일러스트, 클래식. 클래식 헤어죠. 클래식 헤어. 클래식 의상입니다. 의상. 모던입니다. 모던. 모던은 좀 약간 아방가르드예요. 약간의 아방가르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모키 메이크업이라는 건 모던인 거예요. 웨딩의 스모키라는 건 모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던 의상 지금 보세요. 모던 의상.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약간 한국적인 그런. 트레디셔널 웨딩 룩이죠. 트레디셔널한 웨딩 룩이지. 네, 빈티지예요, 빈티지. 약간 빈티지는 약간 복고풍 스타일이죠. 네. 이효리가 거의 이러고 이제 예식을 이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이효리 스타일. 이효리가 여기서 배운 거지. 이제 가서. 그러니까 미국의 유럽에서 돈 있는 사람을 정원에서 하는 그런 메이크업.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옷으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종이로. 네, 그래서 이거 종이로 만드는데 한 얼마 정도 든다 그랬지? 10,000원 정도 든다. 10,000원 정도 안 되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핀으로만 고정한 거예요. 안에다가 슬립 하나 있고 그냥 핀으로 고정시켜가지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까지 하면 1급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한번 해보면 내가 아까 모가평 얘기다 말았는데 모가평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옷들이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옷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 처음에 이게 처음으로 만들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봤더니 그게 다 부직포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종이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냐고 그랬더니 중국에는 이제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또 이렇게 저기 멀리서까지 메이크업 공부하러 오면 이제 기숙사가 있거든요. 근데 졸작을 꼭 해요,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2월, 10월 달에 오라고 그러면 몇백 점의 작품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졸작할 때쯤 되면 애들이 없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졸작이 별로 잘 안 나오고, 별로 공부 안 하고 땡땡이 많이 친 애들이 졸작을 더 멋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 있는 애들은 너무 화려한 의상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브제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가지고 더 훨씬 어떻게 보면 돋보이잖아. 근데 거기는 아예 이렇게 패션쇼처럼 그 학교에 패션쇼장이 있어요. 졸작하는 패션쇼장이 있는데 잘 돼 있어요. 완전 패션쇼하고 똑같이 해놨어. 근데 없는 애들은 열심히 했는데 못하니까 아예 모가평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80%는 무조건 종이로 해라. 80% 무조건 다 똑같이 종이, 20%만 너네들이 뭐 이런 망사를 붙이던 20% 정도만 오브제를 붙이던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발휘가 됐다라고 해서 거기 가보면 정말 저게 종이로 한 거 맞아? 그죠? 이런 종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종이 비슷한 그런 재질들 많이 있잖아.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인사동 가면 하얀 부직포인데 여기 스판클이 달려있어요. 반짝이가 막 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드레스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 한 단 이어나가면 되잖아. 한 단 한 단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어나가면 돼. 핀으로 고정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이 다 떠있어요. 네, 넘어가실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한 거예요. 네, 모델이 안 이쁘니까 그냥 좀 이상하게 하지만 어쨌든 얼굴 보지 말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잘했잖아요, 이 정도. 잘했잖아요. 옷만 봐요, 옷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네, 옷만 보세요. 아유, 우리 또 이 교수님까지 이렇게 웃으시네. 조선 교수, 그 아이스 서경대 교수인데, 이거. 그 다음에, 이분도 교수잖아, 이거. 교수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들 해. 봐봐. 네, 그래서 자기 한 것을 이렇게 마네킹에다 했는데 예쁘게 입혀놔가지고, 들어오는 아카데미 입구에다 좀 이렇게 좀 해놓고 좀 그래봐, 좀. 학생이 들어왔을 때 뭐가 작품 같은 게 눈에 딱딱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이건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거를 지도자 과정 해가지고, 뷰티 스타일리스트 지도자 과정 해가지고 12주를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한번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은 뷰티 스타일리스트를